방금 소개받은 유일령입니다. 예. 저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상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근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여기에서 좀 가깝습니다. 신갈 인터체인지가 있는 용인에서 태어났고, 또 학교는 수원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 다녔고 1975년도에 공군에 입대해가지고 2016년에 공군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군에만 41년간 근무를 했고요. 이 공항 이전 부분 또는 이런 건설 부분은 수원 거는 아마 이제 김영서 시장님 계실 때, 또 김문수 지사님 계실 때서부터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국제공항 주변 발전 전략 및 국내외 성공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거 또는 제가 본 거 이런 것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수원공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현재 상황, 그 다음에 국내의 공항 주변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사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경기국제공항 주변 발전 전략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별 공공항 이전 사업 추진 현황을 보겠습니다. 원래 공공항 이전 사업이라는 건 크게 보면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가 지자체에서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이게 1단계고, 그 다음에 이전 부지를 선정하는 게 2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게 3단계입니다. 이 이전 사업 절차 중에서 수원시가 가장 먼저 이전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대구가 이전 부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공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를 했고, 광주는 이전 건의 타당성 적정 판단을 받은 후 답보 상태에 빠져 있고, 수원은 예비 이전으로 후보지로 화흥지구가 선정된 이후로 절차상엔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대구 경북통합신공항은 아예 민군 통합공항을 건설하는 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민공항과 군공항을 같이 건설하는 거로.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주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군공항만 이전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2018년에 공공항 활성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민군 통합 방안을 제시했죠. 그러자 수원시에서 한번 이게 진짜 되겠냐? 그러면 한번 경기 남부권 지역의 항공소요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래서 아주대학하고 한솔엔지니어에서 같이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용대 효과 면에서 양쪽 다 2.0 이상이 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국가사업에서 이렇게 비용대 효과가 2.0씩 이상 나오는 거는 극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만큼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국토부에 제출하니까 국토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하면 추진을 하겠다. 최면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선 8기로 들어가면서 그동안에 화성시장님들이 적극 반대를 하셨죠. 근데 이번 새로 되신 시장님은 정부에서 국제건설공항 때는 이전 유치 한번 논의해 보겠다 그러시면서 반대만 하던 조직을 새롭게 이렇게 조직을 편성하시고, 국회 국토위에서는 아예 공항 신설지를 화흥지구로 명시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님도
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경제부지사 산하에 2개팀 11명으로 다 이렇게 기부도 편제를 했고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더 열심히 추진을 해야만 이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2억 원 이제 할 거고요. 경기도에서도 연구 용역비 포함해서 3.7억 원을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탄력이 붙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은 여러분들이 그 물 들어올 때 노만 조금 더 심차게 저어주시면 순항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민공공항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공항은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군공항은 싫다고 그러고 그거 왜 그럴까?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비해안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높이를 제한하는 구역이죠. 이 구역은 분명히 민간공항이 군공항보다 더 넓습니다. 들어오는 그 입출항 경로는 거의 유사하지만 폭이 민공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5.1km, 분공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4,420m입니다. 그래서 그 비해안전 그 건물 고도 제한 구역은 민공항이 더 많습니다. 더 넓죠. 그런데 소음도 및 소음 피해 면적은 민간공항보다는 군공항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유치 선호도 민간공항은 좋아하는데 군공항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소음 피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여다봅니다. 군소음보상법상에 군공항의 소음 피해 보상 금액이 뭐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활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심하게 되는 85에이크 이상, 이건 도시 지역이라 해갖고 대구, 수원, 광주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80에이크. 아마 이번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는 지금은 85에이크를 적용받지만 이전한 지역은 80에이크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수원기지 그 소음 피해 배상 현황을 보면 10년간 약 2,247억 원. 작년도만 이제 보상금 결정이 된 게 수원시가 141억 원, 화성시가 65억 원. 요거는 이제 통계를 내는 시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 한 1년에 200여 원씩 들어간다. 근데 마찬가지로 화성시도 소음 피해 면적이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신공항이 되면 그럼 국방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기지 규모를 확대해서 더 크게 짓고 소음안증 시설로 인해서 민간 소음 피해 기록을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지 규모가 나온 게 353만 평이고 완충 지역이 110만 평입니다. 근데 수원시에서 건의를 할 때는 87만 평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다 쪽은 안 사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87만 평인데 이건 더 사도 됩니다. 반대편에다가. 그러면 한번 수원 그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변에 소음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제 제가 그 언론상에 그 배포된 거 이런 걸 보면 그 서산면, 서신면, 뭐 저 송산면 그 화성시청 마도 이쪽 분들이 아주 그 반대가 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도 거기는 항공기가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수원 비행장에서 뜨는 거는 다 저쪽 서해안에 가서 훈련을 하는데 지금 나온 경로로다가 지상에서 한 1km에서 1km 200 사이로 날아갑니다. 그리 통과를 하고 그 위로는 민항기가 지나가죠. 그래서 밑으로 군용기가 지나가고 위로 인천이나 김포로 가는 민항기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도 소음이 조금씩 들린다. 그런데 이전하게 되면 그쪽으로 나가는 항공기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돌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그 소음 영향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75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민간공항에서 정해주죠. 아마 여기가 이제 80에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바다 쪽은 다 바다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쪽은 화학하고 간척지니까 이쪽에는 소음 피해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 소음 피해 영향이 된다면 이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음 피해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온하고는 틀리다. 그러니까 입지 단계에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소음 피해 대책 가능 지역, 경기권에서는 공유 수면이 이쪽에 가장 많습니다. 바다하고 하원호가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비행 경로하고 활주로를 정합니다. 물론 바람 풍량하고 고려가 됩니다. 근데 현재 검토된 거로 보면 육지에서 바다로 뜨게 됩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공기가 낮에는 땅 쪽에 있는 공기가 더 뜨겁습니다. 바다 쪽은 변동이 덜 크게 안 오죠. 그래서 공기가 낮에는 육지 쪽에 있는 공기가 더 빨리 뜨뜻해지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게. 그러면 찬 공기가 밑으로 들어오게 됐죠. 밤에는 이제 반대가 되겠지만, 근데 주로 훈련은 낮에 합니다. 그리고 서풍 쪽으로 해서 대부분은 육지에서 바다로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 단계에서 현재 수원군공항은 190만 평입니다. 그런데 기지를 350만 평, 약 2.4배 정도 이렇게 이제 하고, 요 소음 안층 지역을 수원시에서는 87만 평이 한다는데, 이거는 계획 시공 단계에서는 아예 110만 평 정도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수원 보시면은 이쪽 부분, 여기 병전 부분, 이쪽은 다 도시화가 돼가지고 원래 이거대로 신설공원강대로 되려면 이 정도를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원공항 주변은 도심화로 현지 개량이 불가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없앨 수 없으니까 이쪽 수원시에서 발표한 그전에 구상한 걸 보면 이쪽을 좀 개발을 해서 공생하겠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딴 거는 안 봤습니다. 남부물류 첨단도시 거점공항으로 상생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요 물류, 제가 이번에 유럽 3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거기 이제 성공적으로 물류공항이 발전한 공항 3개를 보고 왔는데, 이제 마침 이게 떠올랐길래, 그럼 물류에 대해서 이번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한번 공항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죠. 옛날에는 바다를 제패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늘과 우주를 제패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래서 공항은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쉽게 보면 하늘로 열린 항구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이 경제 주축인 나라는 이 공항, 항구가 국가적 중추 시설이다. 그래서 하늘로 열린 공항. 즉 지금은 옛날에는 주로 배로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비용은 싼데. 두 번째가 배하고 육로하고 이제 혼합하는 거. 이게 이제 중간 정도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역시 항공운송 수단입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 항공운송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이 어떻게 변했는가. 공항이 1세대 때는 그냥 간단하게 사람 타고 백 들고 다니는 것만 이렇게 1단계는 됐습니다. 그랬다가 2세대에는 화물도 이제 화물기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공항 주변에 와서 머물면서 휴식도 할 수 있게끔 복합 리조트 이런 게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와서나 글로벌 교육과 생산이 같이 한다. 그래서 이 공항과 주변 지역이 연결되어서 성장 거점으로, 그러니까 그 공항 경제권으로다가 성장한다. 광역 경제권으로. 그래서 공항 주변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물류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항공 물류가 과연 될까? 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신선식품은 이 배로 실어 나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갔더니요, 그 화훼시장 경매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바로 공항 옆에 있는데요. 이 가락동에 있는 그 가락시장은 그건 시장도 아닙니다. 꽃만 나르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꽃을 미국 전역으로 뿌리는데 하루면 된답니다. 다 비행기를 실어서. 그리고 두 번째가 네덜란드는 토마토가 또 아주 그 많이 그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다 신선식품인데 그런 건 다 항공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요새 젊은 분들은 또 저희도 그렇지만은 직구들 많이 하시죠. 전자상거래. 그런데 직구한 게 배로 오면은 한 두세 달 후에 받는데 누가 받아요? 근데 직구한 것들 다 얼마 만에 와요? 한 일주일 정도면 손에 쥐죠. 그게 다 항공편으로 옵니다. 그래서 신규 물동량은 충분하다. 그런데 성공한 데를 쭉 보니까 뭘 하느냐? 공항시설하고 공항 배후단지를 잘 닦아가지고 사용료를 아주 저렴하게 해주더라. 그래야 세계적인 기업들이 오더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그 물류센터를 건설해가지고 싼 가격으로 다 임대를 해주더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단지도 닦고 건물도 줘놓고 이렇게 해갖고 싸게 임대를 해주는 대신에 뭐가 있냐?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로 승부를 보는 거지 임대료로 승부를 보지 않더라. 그 다음에 이제 MRO입니다. 그래서 MRO 사업이 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봅니다. MRO 사업은 간단합니다. 자동차도 정비 공장에서 고치듯이 항공기는 일정 시간이 되면은 다 들어가서 다시 한 번씩 고쳐야 됩니다. 고치고 그래가지고 그 항공기가 잘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MRO라는 게 자본주의적인 첨단 산업인 동시에 숙련된 인력이 필요로 하는 그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발달된 데는 싱가포르죠. 도시형 국가인데도 싱가포르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가 발달이 됐고 앞으로 이 글로벌 시장 규모 연평균 3.5% 시장에서 이 18년에 89조인데 28년은 132조 정도로 된다. 이 MRO 업체 루프트한자 테크닉인데 요게 21년 매출액이 약 5조 4천억입니다. 함부르크에 본사는 있고 제가 갔던 프랑크푸르트에는 이제 지사가 있는데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한 2조 8천억 정도의 정비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항공에는 세계 그 굴지의 기업 회사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민항공기 보유하고 운항하고 있는 게 세계 한 6위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태지만 우리나라에서 정비를 못하고 외국에 1조 2,600억 정도는 외국 가서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있는데 이건 그냥 자사 가벼운 정비 위주로 하고 정비 개조 전문 기업은 이제 사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 국내에서 MRO 사업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가 인천, 부산, 사천, 청주 등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사활을 걸고 있죠.
제가 군에서 41년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님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알고 75년도에 MRO 사업을 하라고 지시를 하셔요. 그래서 75년도에 최초로 군용항공기 정비조립 생산 시설을 합니다. 여기가 김해 비행장인데 그때 이만큼 땅을 거의 무상으로 대한항공에 줍니다. 이 땅이 요렇게가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이나 이렇게 갔던 분들이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어디 묵을 데가 없으니까 일단 나라에서 땅을 줘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통상 얘기하는 귀한동포 정착지입니다. 그 귀한동포들이 여기서 잠깐 사시다가 이제 점차 떠나시죠. 그래서 이만큼을 1차로다가 대한항공에 무장을 줍니다. 그 다음에 2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대한항공이 여기다 MRO 단지를 줬습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대한항공에서는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미군 군용기는 다 여기서 대부분 수리를 합니다. 대한항공에서. 그리고 여기 날개도 생산하고 그래가지고 재작년도 19년 그 매출이 7,400억 정도.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MRO 단지를 만든 곳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천입니다. 사천은 제가 여기서 훈련받을 때만 해도 여기는 생산되는 게 쥐포밖에 없었습니다. 쥐치 말려갖고 쥐포 생산하는 거. 여기 외출을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온 주변에 쥐치 말리는 냄새밖에 안 나니까. 그러니까 외출 나오면 가는 데가 진주 또는 삼천포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항공산업 카이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 항공 서비스 이런 거를 만들면서 삼천포하고 사천하고 합치면서 옛날엔 삼천포가 훨씬 컸는데 이게 사천시로 변합니다. 이쪽에 다 쥐치 말리던데요. 여기 쥐치 이제 여기도 다 저기도 이게 다 항공 관련 업체들이 입주한 곳입니다. 여기 지붕에도 비행기 표시되어 있죠. 여기 분들은 소음이란 얘기 소자도 안 꺼냅니다.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왜? 여기에서 다 돈이 나오니까. 지금 이쪽도 계속 깎고 있습니다. 산을 여기다 들어오려고. 그리고 아예 시에 항공경제국이라고 있습니다. 사활을 메고 있죠. 이 사천제. 인천 조금 이따 인천 나오는데 이렇게 가장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하는 데가 사천시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데가 청주입니다. 청주도 이거를 하려고 사천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천이 이겼습니다. 최초에 요게 군부대 땅입니다. 여기 패트리어트 포대를 여기다 하려고 했더니 난리가 나서 이 땅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거 검토해서 그냥은 못 주고 그럼 이쪽에다가 포대를 갖다 놓을 테니까 이쪽 땅을 사서 교환하자. 교환을 했습니다. 이쪽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MRO를 하려면 항공기가 왔다 갔다 통행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도하고 가까운데 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1단계로다가 땅을 바꾸고 여기를 따서 단지를 조정하고 이쪽 편으로 3단계까지 하려고 딱 계획을 세워놨는데 사천하고 해서 졌습니다. 그러자 진 건 진 거고 다르게 하자. 그래갖고 여기는 뭐 중심으로 했냐면
헬기 정비 사업 위주로다가 이제 바꿨어요, 방향을. 그래서 충청북도의 목표는 요거를 에어폴리스 지구를 항공 관련 복합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을 하면서 국가 지원 특별 그 지방 산업단지로 전환을 해달라. 그게 우리는 그냥 회전이 헬기만 갖고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엔 인천입니다. 인천에서 가만히 보니까 사천이 이거 괜찮거든. 그래갖고 인천에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이제 인천공항공사하고 한국공항공사, 이제 인천공항만 인천공항공사가 관리를 하고 나머지 공항들은 다 한국공항공사가 관리를 합니다. 근데 법을 개정해서 인천공항공사 법을 개정해갖고 MRO 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하니까 사천시하고 경남 쪽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법 개정을 못하게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여객터미널 2개 있고 화물터미널 있는데 요 물류단지 해갖고 그래도 물류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MRO 단지를 만들려고 해서 인천공항에 아틀라스 항공 전용 정비시설을 짓겠다 해서 발표됐어요. 원래는 이쪽에다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쪽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이쪽을 달라.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이쪽으로 그래 주겠다. 그리고 임대료도 10분의 1로 줄여주겠다. 그러면서 유치를 하고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천시에는 빨리 이렇게 진행을 시키자. 그리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가서 엔진을 정비하는데 이번에 여기다가 대한항공도 엔진 정비 공장을 짓겠다. 이렇게 이제 인천시에다 약속을 하죠. 그래서 인천시는 인천공의 신성장 동력으로 MRO 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번에 작년 12월 달에 갔다 온 공항을 이제 특색 있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은 민간공항입니다. 순수하게. 민간공항인데 여기는 여객터미널도 무지 크고 이제 네덜란드의 그 관문공항이니까 여객터미널도 크고 있지만 화물터미널하고 물류단지를 활주로에 근접해서 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이 암스테르담 그 항만 그 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해상으로 들어오는 물류를 빠르게 항공으로 보낼 거는 보내게. 그래서 항만과 공항이 어우러져 있는 아주 대표적인 공항입니다. 만약에 경기국제공항이 황호에 된다면 거기도 이와 유사합니다. 평택항이 인근에 있죠. 바로 가깝게. 암스테르담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항만과 공항이 어우러져서 물류를 수송할 수 있는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벨기에 리에주 공항입니다. 여기는 빈군이 같이 씁니다. 제가 군에 41년 근무했는데 조금 그 창피한 생각도 들어요. 이제 우리도 민군 공항 같이 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군 우선으로다가 배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를 가봤더니 군은 이쪽에 한쪽에다가 넣을 게 이게 활주로 2개짜리 공항입니다. 이쪽으로 주고 화물 터미널을 가장 화물을 쉬기 위해서 화물 터미널 가깝게 배치하고 여객 터미널 여기는 그렇게 그 여객 수요는 그렇게 없어요. 우리 지방공항하고 똑같아요. 물류만 갖다 놔야지. 그래서 이 군 같이 쓰는데도 이렇게 물류 공항 그 화물 터미널과 이 물류단지를 잘 활주로에 인접해서 배치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그래서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왜 설명을 드리냐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냉전 시대 때는 여기 미군들이 어마어마하게 주둔했던 데입니다. 냉전 시대 때는 전략사령부가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 냉전이 끝나자 주한 이제 독일에 있는 미군들이 23만 명에서 4만 3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미 공군들이 어디로 가냐면 저쪽 이 밑에 있는 공항으로 같이 통폐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군공항을 이전 민공항으로 개조한 성공적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만약에 경기국제공항에 민군이 같이 쓰더라도 또 뭐 통일이 되거나 이래가지고 하면 그 공항은 이제 전력이 재배치되거나 이러면 그냥 순수하게 민간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 이만한 요지에 있는 공항으로서 진짜 잘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제 한번 그러면 물류공항 다 이렇게 가보니까 유럽에 가보니까 잘 발전이 됐어요. 그럼 경기 남부권에 그럼 과연 이 물류공항 될까? 그래서 한번 보니까 뭐예요? 물류의 가장 항공으로 빨리 가는 반도체 이런 게 다 이 근처에 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 분포를 봐도 대부분 이 수도권 충남북 위쪽에 있어요. 충분하다. 그 다음에 수도권의 인구가 50%가 넘었죠. 근데 직구를 엄청 많이 하잖아 이제. 그럼 직구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경제국제공항은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이 세 개. 들어보니까 그냥 가서 보니까 항공화물 터미널하고 여객 터미널은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떨어져도 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민공 공동 사용하는 걸 고려해서 인접해서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별도의 화물 터미널과 화물기 계유정업부는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화물 터미널과 물류단지는 인접한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물류공항 MRO 사업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항공물류업체 MRO 업체의 유치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MRO 업체나 또는 이번에 나가 보니까요, 삼성, LG 이 근처에 다 있어요. 물류센터들이. 페덱스, 알리바바 유명한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를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은 다 물어봤거든요. 공항에 가까운 데다 땅을 싼 가격으로 임대해주면 어느 업체나 다 들어온다. 먼 곳은 안 간다. 그래서 MRO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사이드에 들어갈 수 있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원사업 5,111억 이거 원래 나온 거 보면 생활기반 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소득 증대, 지역개발 사업 이런 거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태까지 나온 얘기고 제일 먼저 이전 부지에 최적화된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는 군공항 이전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건 그냥 피해 입는 사람 위해서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냐? 경기 남부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건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이 아닌 건설로 이 플러스 알파를 빨리 해야 된다. 잘 가고 있는 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뭘 했어요? 공항 신도시는
종료시까지 뭐 군의군의 100만 병, 의정군의 100만 병을 각각 조성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군의군은 제일 중점사항이 이겁니다. 군의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추진한다. 이게 군의군의 최우선 목표예요. 이거는 금년도 7월 1일부로 됩니다. 그러니까 군의군이 이제 목표 달성을 했어. 의정군은 이렇게 가니까 이거 7월 달에 했죠. 의정군이 반발했죠. 이게 뭐냐 나눠서. 그냥 여기 할 때 항공물류, 항공정비단지 및 이런 종사자가 주거단지를 의정군에 조성한다. 의정군은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플러스 알파로 해달라는 거예요. 딴 거는 공항, 철도, 뭐 관통도로 이거는 공항이 생기면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이전 사업하고 별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되냐? 별도 플러스 알파. 우리 후손들이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거를 유치해야 일자리가 있느냐?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이런 거를 개발해서 이거를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사천골을 보여드리죠. 여기가 이렇게 항공단지가 조성이 됐죠.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소음완충지대, 소음은 그 소음 대책을 수립해서 여기 그 수원에 있는 소음이 아니라 거기 가면 소음은 75에크에서 80 정도에 되는 것은 일부 있다. 소음 피해 지역이. 그런 곳을 더 확실하게 이렇게 땅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단지를 만들자. 그리고 이 그 충분하게 활주로를 중심으로 측면은 소음 피해 지역을 다 커버를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 여긴 좁게 길어요, 소음이. 그런데 그런 데는 다 어떻게 하느냐? 외국의 경우는 거기다 다 이렇게 골프장을 건설했어요. 골프 치시는 분들은 조금 시끄러워도 잘 칩니다. 솔직히 그래요. 비행장에서도 와서 잘 쳐요. 비행장 옆에서도. 그럼 이런 거 여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54홀인가 72홀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하면 이 들어오는 방향도 소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팩트 위주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궁금한 거를 딱 들어서 소음 그래 뭐 소리 안 나는 비행기 만들기 전까지 소음은 있다. 근데 수원 소음을 가져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소음 피해는 극히 적다. 그리고 그거 그래도 조금 있는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먼 날 우리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이제 토론하는 장, 이런 장들이 여러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순서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유일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과 옥조 같은 항공 스토리는 제가 오늘 들으면서 참으로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조목조목의 사항들이 정말로 화성에 계시는 분들이 꼭 들어야 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미약하지만 첨언을 하면은 저는 병점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한 16년 정도 살았는데 말씀드리기 좀 외람스럽습니다만 제가 30대 때 출장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북한을 빼고 남한에 있는
군공항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천 비행장이 민간 항공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모르는 시점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부터 해서 강릉 비행장, 대구 비행장, 울산 비행장, 그 다음에 광주 비행장, 저는 다 한 번씩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본 적도 있고. 근데 그때는 제가 고향이 원래 부산이니까 김해공항은 뭐 수도 없이 다녔죠. 그 당시 아시아나항공을 제가 한 100여 차례 정도 탈 정도로 비행기를 많이 타고 서울 부산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공항 문제의 비행기 소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했던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까지 들려드리려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가장 감명 있게 봤던 비행장이 강릉 비행장입니다. 그때는 군공항이 대한민국의 공항을 서울, 부산, 김포공항, 김해공항 빼고 나면은 공항이 없을 때입니다. 다 군 비행장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강릉을 가는데 비행기가 빙 돌아서 바닷가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주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들어가는데 뭐 소음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구 비행장은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어차피 대구 시내 안에 있어서 그렇고, 광주도 마찬가지였고, 사천은 더 있고요. 사천은 왜 비행장이 있었냐면은 진주나 이런 데 가는 사람을 이용해서 오전 오후에 비행기가 한 번씩인가 떴었는데, 제가 왜 사천을 갔냐면은 김해공항이 1기가 불선해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하면 사천으로 갑니다. 사천에 가서 사천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다시 부산을 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병점에 와서 제일 놀랬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소음 정도가 아니고 거의 굉음입니다. 전투기가 내려와서 내려가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병점제에 우리 아파트에 있는 데가 비행기가 착륙하는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석 가까운 비행으로 달려다가 갑자기 그 거대한 전투기가 내려오니까 그 소음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걸 전화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전화 통화를 하면 전화기 핸드폰 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큰 소리에 충격을 받아 놓으니까 자그마한 소리는 안 들립니다. 제가 목소리가 참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상도 사람이라서 목소리가 큰 것도 있고요. 병점에 오래 살아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귀가 이게 난청 비슷하게 돼가지고 보통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행기 소음이라는 자체가 유일령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야기처럼 민간한테 굉장한 피해를 줍니다. 주는데 저희들이 16년 살면서, 제가 16년 살면서 어느 단체나 어느 우리나라에다가 뭐 이야기할 데가 없었어요. 단지 어느 한계 변호사랑 이야기해서 소음 피해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 금액이 미천하죠. 근데 변호사비를 얼마 달라는 줄 압니까? 한 가정당 30만 원씩 내려요. 보상이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거 받으면 뭐합니까? 시끄러운 걸로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화성을 제가 화성지구로 가는 걸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비행기 소음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충분히 원하겠어요. 나 이게 시끄러우니까 내가 안 시끄러운데 옳은 갈 권리를 달라. 그럼 대토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비행장에 들어오니까 나는 여기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럼 내가 여기 살 테니까 일자리를 달라. 내가 뭐 청소도 좋고 뭐 내가 뭐 내 자식을 행정지역으로 넣어줘도 좋고 뭐 해도 좋으니까 일단 일자리를 달라. 그 다음 세 번째, 아니면 야예 이 지역을 야예 이사 갈 테니까 뭐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화성지역, 화홍지구에 있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그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 발전도 하고 문화적인 인프라나 삶의 인프라가 얼마나 강해지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사실은. 저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지 않습니까? 왜냐? 가족도 있고, 뭐, 갑자기 도심에 살다가 저기 뭐 이상한 데로, 뭐 공항에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화홍지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갖다가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살던 대로 살면서 나중에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소음이라는 거는 유일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음은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솔직한 이야기로. 근데 저희들이 받은 고통에, 제가 병점에 16년 살면 받은 고통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 근데 이제 뭐 반대를 하는 사람이 또 있다 그래요.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습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습지에 대해서 어디라 그럽니까? 유네스코에 뭐 습지 등록을 하고 철새를 보호해야 되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사석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주 한잔 하면서, 야, 철새가 인간보다 뛰어나냐? 철새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지? 철새가 옮겨주는 거라고는 바이러스밖에 없잖아. 조류독감, 그 다음에 뭐 어떤 바이러스가 옮길지도 모르고, 미래의 불안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지금 온 매스미디어에서 뜨는데, 바이러스를 방어해도 뭐할 판에 철새 도래지를 만들자? 철새가 사람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야, 철새야,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와라. 여기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놀러가라. 쉬었다 가라 한다고 해서 철새가 오겠습니까? 거기는 습지가 아니고 간척지지 않습니까? 간척지라는 것은 쌀을 생산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들어온 데를 막아서 물막이 공사를 해서 간척지를 만드는 건데, 그거를 습지라고 매도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정신상태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철새는 철새 도래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왜 철새가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다니면서 걔네들만의 철새 도래지가 있겠습니까? 그 철새들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쉬어야 되는 지역에, 거기에 안착을 해서 쉬었다가 가는 곳이 철새 도래지인데, 철새 도래지를 어떻게 해서 인간이 조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데, 철새가 무슨 사람 말을 듣고 여기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쉬어가라? 습지가 아닌 거를 습지라고 해요. 습지는 자연 그대로 있는 걸 습지라고 그럽니다. 갈대도 있고, 저기 가면 갈대 많지 않습니까? 저기 어딥니까? 순천만에 가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직접 놀러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런 자연 그대로 있는 거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자연 환경적으로는 인정하는데, 간척지를 습지다, 철새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본 마음에 과연 사람을 위한 인간적인 마음이 존재하는지, 정치적인 이익을 원하는 건지, 이런 거를 저는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말석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나서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든 간에 민간을 위한, 국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일에는 사심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무슨 이익이 있다고 여기 와서 월급을 받습니까? 뭐 그렇다고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일부러 여기를 오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제가 받은 고통을 군공항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반증을 해드리는 거고, 화웅직에 옮겨가면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 국제공항은 꼭 만들어져야 되고, 화웅지구에 계시는 여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이 원할 수 있는 만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깔려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행복하신 분들이다. 물론 거기에 가서 시끄러운 건 있겠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돈이 생기는 일이면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말로 화웅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제공항을 위한, 경기국제공항을 위한 토론을 제 선에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병점에 사시는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지에 계시는 공항이 가야 할, 우리 국제공항에 가야 할 화웅지구 근처에 계시는 우리 김대중 회장님, 현재의 현지 사정을 함께 바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호 서부 지역에서 온 김대중입니다. 며칠 있으면 또 이제 명절이 오는데, 명절이면은 수도권에 있는 고속도로, 국도가 매일 난장판이 됩니다. 한 번에 몰려가니까. 근데 그거는 황금 연휴나 추석 또는 구정 때인데, 이 화성 서부 지역은 이게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면은 비봉에서 또는 안산 습지에서 이 마도공단이라든지 북양리에 있는 북양공단, 또 내려가서는 뭐 전국산업단지로 가는 차량들이 너무 복잡하게 뒤 엉켜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공장은 이쪽에 있고 주거지는 다 수도권에 있는 위성도시나 생활 여건이 좋은 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는 학생 수가 모자라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폐교될 지경입니다. 뭐가 인프라가 없어요. 용인에 있는 민속촌은 돈 들여 일본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화성시 서남부 지역은 자연 그대로의 민속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육을 할 수도 없고 병원도 없다 보니까 생활이 불편하니까 신세들이 그 살지 않고 다 노인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이면 그 출퇴근 시간이면은 도로가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여기에 어떤 재원이 투자가 안 돼서 어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여줄 병원이라든지 이런 고급 학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지금 이런 공항이 옴으로써 어떠한 그 재원이 투자된다면은 지자체에서 없는 재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직접 그 체험 안 하신 분들은 한번 거기를 다녀보시면은 우정에 있는 기아자동차도 거기 근로자들이 거의 안주기로 가지 조함에 자리를 앉았습니다. 왜? 계속 투자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88번 도로도 그 기아자동차 근무 교대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거기뿐이 아니고 또 현대 기아 연구소에서 나오는 차들도 출퇴근 시간이면은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 일어나는 게 이 화성 서부 지역이에요.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하면은 이런 공항이 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화성 서부 쪽에는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매일 꼼수라는 얘기만 해. 왜? 이런 설명회를 좀 그쪽에서도 좀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하는데, 한번 반대하던 사람의 유전자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들어가요. 그냥 무조건 반대야. 뭘 들어볼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금년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프랑카드도 붙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수원시에서도 좀 화성 서부 지역에 이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화성 서부에서 제일 낙후돼서 살다 보니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아침 출퇴근 시간 한 번들 경험 좀 해보시고 그 주위에다가 이 공항이 와야 이게 우리가 이거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화성 서부에서도 몇 분이 오셨는데 오늘 이런 그 발표회를 잘 들으시고 주변에 한 분 한 분이 다 이거에 대해서 좀 홍보 전도사가 됐으면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저기 하시죠. 저기 우리 박덕진 회장님. 예, 예. 동탄의 주민을 대변하시는 박덕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이크가 제대로 왔는데 제가 절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앉아서 말을 못해 그냥 서서 하겠습니다. 전진수 회장님한테도 저기 오늘 토론회를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한 그 주제를 저한테 주지 않으시고 그냥 평소에 있던 그 마음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뭐 주제를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가식이나 거짓말은 갑자기 못하는 겁니다.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좀 한 5분 동안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싸늘한 것 같아요, 방이. 그냥 약간 경직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일어나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병점에 사시는 저기 오늘 패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태어난 데가 화산동 병점 쪽에서 6.25 전쟁 시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70이 약간 간 넘었어요, 제 나이가. 그래서 그 실제로 거기서 겪고 살다가 보니까 사실 군공항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다 보니까 옛날 시절에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무슨 데몬스트레이션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꿈에도 못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다가 자식들 교육 문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동탄이 이제 새로 신도시가 생긴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 생긴 게 올해가 17년 차가 될 겁니다. 내가 17년 전에 뭐 같은 화성이지만 동탄이라는 그 도시에서 살고 있고 지금 현재도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오늘 타이틀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토론회라 그랬지만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사실은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2013년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수원시에서도 관련되는 국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뼈가 아프도록 뿌리 역할을 해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 말씀을 드리자려면은 뭐 오늘 뭐 밤이 새도록 해도 할 말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주장한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유치를 위해서는 민정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헤쳐나가야 되고 정치권에서 정치하시는 분은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되시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시고 입법기관을 통해서라도 가고 행정기관 뭐 수원이면 수원시 화성이면 화성시 행정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행정적으로 국방부를 향해서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민정행위 합일점과 일치점을 가진다면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유치는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군공항 이전 얘기가 나올 때부터 같은 화성에서도 동북권에서는 군공항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도 무슨 목적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 정치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군공항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자꾸 선동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비행장이 일로 화왕주익으로 오게 되면 다 망한다. 응? 뭐 비행기 소리고 뭐고 여기는 이제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지금 병점 쪽에서 뜨는 비행기 소리도 F-35A 같은 그런 비행기가 들어오면은 여기 마도고 뭐고 여기 다 그냥 시끄러워서 못 산다. 이런 식으로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극기야는 뭐 아까 철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물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도 잘 살게 돼가지고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철새 도리지도 보호해야 되고 습지도 보호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격한 실용주의 원칙에 의한다면 철새가 우리한테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을 줍니까? 실제로는 없습니다. 사실 살다 보니까 철새의 도래지가 망가졌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병점의 비행장 울타리 임창의 황구지천을 가보세요. 저녁 노을이 질 때면은 저도 모르고 조류학자들도 잘 모르는 기묘한 새들이 날라와서 떼를 지어서 거기서 있습니다. 냇가에.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철새가 더 옵니다. 뭐 청동오리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로 습지를 보호해야 된다. 좋습니다. 습지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궁평리에 가보셨지만 해잡수스러 궁평리 매양리 그쪽에 가보셨을 거예요. 경기만 대로 한 10km 되는 방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위로는 이제 막 와가지고 간척지가 돼서 거기 이제 이전 후보지로 지금 예비 후보지로 국방부에서 지정을 해놨고 아직까지 답보 상태 아닙니까? 거기 가보시면은 우포 창녕의 우포늪을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물론 습지를 지정해 놓으면 좋죠. 문화적인 유산적인 가치가 있죠. 그러나 습지를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매양리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비행장이 들어오면은 그나마 군위 사격장 떠나고 나니까 비행장 덩어리가 돌아가지고 도망하게 생겼다 그러는데 매양역은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아까 여기 뭐 도표에 나온 것처럼 무슨 뭐 비행 완충 지역 거기도 아니에 넘어가 있어요. 매양리는. 근데 그런 시기로 행정당국에서 오더를 하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은 또 망하게 생겼구나. 낙심을 해가지고 습지 지정하는 데다가 날인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청계장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뵈니까. 그래서 당신 거 저기 습지가 되면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습지는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규제야. 응? 그린벨트는 무슨 뭐 차고지라도 만들 수 있다 그러지만은 습지가 되게 되면 두 가지뿐이 못합니다. 책 보세요, 책. 요새 이거 전화기에도 다 나오니까. 습지가 지정이 되게 되면은 군사시설 또는 농업 기반 시설뿐이 못합니다. 아주 굉장히 강한 규제입니다. 습지 지정을 해놓게 되면. 우포 창녕에 가면 거기서 농사 짓던 분들이 습지 지정돼가지고 개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망하게 생겼다고 불 지르고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죠. 그러한 강한 규제인데도 모르고 습지가 지정이 돼야만이 살 수가 있다. 화성 비행장 들어오면 안 된다. 비행장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논리를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행정당국에서 그렇게 오더를 하니까는 믿을 수밖에 없죠.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동탄에 살다 보니까는 사실은 지금 이제 시현정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저 화성에 고향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저 하나뿐이 없어요. 다 외지에서 신도시니까 돌아가지고 뭐 아파트 값이 좀 싸고 뭐 앞으로 살기가 좋을 곳이다 그러니까는 거기 들어와서 25명의 주민자 시현 중에 저 하나 화성 사람이더라고요. 여자가 시집이 와가지고 이제 화성 사람이 된 거지 시집으로 화성으로 와서 화성 사람이 된 거지 화성 토백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화성 토백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힘들었고 또 화성시에서는 비행장이 황항지구로 오면 안 된다는 그런 논리를 행정기관이니까 그 나름대로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정부 예산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는데 제가 민간단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재정이 뭐가 있어요. 회비 좀 걷어가지고 하는 거 뭐 만나서 커피 한잔 먹을 때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에서 그 행정적인 라인을 통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가고 각 통장도를 통해서 홍보물이 나가고 현수막이 붙게 되면 우리 현수막은 5시간도 안 가서 찢어져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괜히 그 홍보가 안 되고 어려움이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런 이제 국제공항 문제가 이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사실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아무래도 동부 지역은 농업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 안 계시고 도시화가 돼서 서부 지역보다는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매스컴에 이런 데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다 보니까 국제공항이 들어오게 된다면 웬만한 분들은 공항이 하나가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면 공항이 들어앉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가 조성이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화성이 땅이 넓다보다 수원의 7배라는 넓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부 쪽으로 서부와 동부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정말 도로망도 제대로 지금 아직까지도 안 돼 있고 난개발이 돼 있어가지고 서부나 동부 사람들 만나면 딴 도시 사는 사람 같아요. 서부 쪽에 이렇게 가보면 또 말씀들도 또 당진이 가까운지 그러시오 저러시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어떤 때는 충청도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저희들은 원활하게 좀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제공항 얘기가 자꾸 언론에 터지니까 동탄에서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또 우리 김태관 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지역의 아파트에 오셔서 입주자 대회의를 할 때도 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유치를 위해서는 논리적으로도 이렇고 이런 거 설명회도 많이 가졌어요 전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홍보가 돼가지고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니까는 매우 기대감도 갖고 있고 화성이 또 그만큼 발전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화성시 예산이 1조를 넘는다 치더라도 현재 시장님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이 여기서 사실 기부대 양의 방식으로 수원공항이
가치를 보면 한 20조 원의 가치를 갖다가 수원시에서는 국제공항과 군공항 건설을 위해서 20조 원 정도를 화성에다 부어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라도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6, 700억 되는 데서 20조 원을 갖다가 화성에 퍼붓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3천억 곱하기 몇 년을 해보십시오. 70년을 시장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딴 데 아무 데도 안 쓰고 그런 데만 쓴다고 3천억 거기다 다 쏟아봐도 70년이 걸립니다. 1세기에 가까운 발전을 땡겨주는 겁니다. 20조 원을 한 번에 퍼보면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다가 시민들이 똑바로 알고 똑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수원 비행장 190만 평이 없어지면 수원 땅이 160만 평, 화성 땅이 31만 평입니다. 190만 평에다가 수원시에서 염태영 시장이 아파트 다 지면은 동탄은 아파트 똥값 되고 병점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은 그건 서류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지 시민 간담회 댕기면서 쓱 흘러가는 소리로 동탄 여러분들 똥값 돼 아파트 집 하나 살려면 얼마나 몇 년이 걸리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하나 단 쓰고 몇 년을 걸리는데 똥값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유언비어 내지는 흘러가는 소리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게 동탄 분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나 현재로서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전에 도지사님께서는 사실 뭐 공양 추진 관련 구구를 신설을 안 해줬는데 김동연 지금 현 지사님이 많은 관심 가지고 경기도에도 공항기획단이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원시나 화성시나 이런 데에는 서로 양도시의 발전과 또 도 차원에서 볼 때도 훌륭한 모습. 대구 같은 데 보세요. 군의회의소에서 서로 가져가려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며 실용주의 사회에서 현실성 있는 태도입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 토론회를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말씀이 좀 길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적인 역할을 어차피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홍보에 주력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거 때 되면 나 누구 좀 찍어줘야 되고 대구 사람한테도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에도 아시는 분들 지인들이 있으면 전화 한 통이라도 야 이걸 기다 보니까 국제공항에 오면 화성의 눈부신 발전과 수원도 또 비행장이 없어진 그 자리가 더 이상 드러날 수 없지만 무한한 이웃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홍보요원 역할을 얼마 안 남은 기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봉담에 계시는 천두교 회장님. 봉담은 현재의 화성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10만이 지금 넘고 있는데 봉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지역 아파트연합회 회장 천두길입니다. 다들 말씀들 잘하셔서 제가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 그럼 앉아서 제 생각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주제도 없고 원고도 없어서 제가 경기국제공항이 생기면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자 시점 그리고 현재 우리 봉담 지역 관련해서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봉담 지역은 아까 10만 말씀하신 지금 8만 9만을 넘어섰고요. 2지구 3지구 완성이 되면 2025년 정도에서는 한 15만 정도 그 정도 인구 분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병점 우리 차 의원님 말씀하셔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우리 봉담도 살짝 벗어나 있지만 얼마 전에 그 비행기 사고 정남에 있었던 사고나 그래서 그 위험이나 소음에서 자유롭지 않는 곳이 봉담입니다. 특히 그 에어쇼 준비하거나 이러면 정말 소음이 심한데 병점에 비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는 공항 이용하는데 대단히 열악합니다.
특히 봉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그 인천공항 노선, 공항버스 노선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서 수원으로 나가야 됩니다. 공항버스 타려면.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1월 4일날 출발해서 일주일 다녀왔는데 공항버스를 이용하려고 검색을 했습니다. 수원역 앞에서 타면 서수원 터미널을 거쳐서 김포공항을 간다고 해서 수원역 앞으로 나갔습니다. 택시 타고 나갔습니다. 집에서 14,400원. 그 수원역 앞에서 공항버스 9시 40분 차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왔어요. 근데 타려고 하니까 못하게 합니다. 예약을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뭐 언제부터 예약을 하게 됐느냐. 그래서 예약 안 하면 못한다. 그래서 비행기는 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가입을 해서 예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가입하려고 보니까 다음 공항버스가 12시 40분이 있더라고요. 하루 3차례 있는데 그러면 비행기는 1시 비행기인데 12시 40분에 예약하고 그 공항버스를 타면 비행기 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가려다가 택시비 6만 원, 왕복 12만 원. 이 정도면 내 차 가지고 가서 주차료 내고 충분하겠다. 다시 택시 타고 집으로 와서 봉담에 와서 제 차를 가지고 김포공항을 갔어요. 주차료가 일주일 동안에 17만 원 냈습니다. 정말 몰랐었어요. 김포공항, 인천공항을 이용할 때는 장기 주차 공간에 1일 8,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고 갔었었는데, 그래서 화성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전철도 그 캐리어 좀 큰 거, 그리고 좀 장기 외유하려면 짐이 좀 많잖아요. 그럼 계단 타고 전철 바꿔 타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서면 그 택시 타고 공항으로 바로 가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적게 들고, 또 특히 요번에 이제 그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화성시 그 열악한 교통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그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뭐 전철이나 뭐 교통편은 자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오려고 보니까 거기도 제주 국제공항인데 군공항이랑 같이 쓰더라고요. 활주로에 나란히 그 해군 수송기라는 비행기랑 같이 서 있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수원군공항 이전에서 경기국제공항이 같이 이용을 한다면 대단히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뭐 청주국제공항, 그 다음에 김해국제공항, 전부 다 민군 같이 쓰고 있는 국제공항이더라고요. 그래서 화성에 우리 지역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봉담에 21년째 삽니다. 저도 이제 21년째 살기 때문에 봉담의 그 2003년도 때부터 그 발전사를 좀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봉담 사는 카페를 통해서 봉담 발전을 위해서 좀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발전이 더딥니다. 그런데 이 국제공항에 들어서면 그동안에 염원했던 신분당선 연장이나 또 지하철이나 각종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후도시 또는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유치, 송산 쪽에 뭐 국제 테마파크나 또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 제가 LA 가서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봤는데 그거 하나 들어서면 정말 이 우리 지역 내 발전에 영향이 있겠다. 뭐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여하튼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처럼 적극적이지 못하고 또 나서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크게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우리 봉담 지역에 그동안에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데, 만약에 경기국제공항이 들어선다면 지금 우리 때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25개 아파트 단지, 그리고 현재 거의 80% 이상이 아파트 주민들인데 앞장서서 홍보를 좀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좀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죠? 네. 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허성시는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면적의 1.4배 정말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각 지역별로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 잘 정리해서 군공항 건설하는 데 자료로 삼겠으며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약 한 예정 시간보다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분,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어디에 계시는 누구신지? 예. 수원에서 온 양자, 종자, 천자 양종천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전직이 시의원도 2번 했고 뭐 정치적인 얘기를 굳이 꺼내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까 유일영 우리 자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때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 있는데 우리가 전투력이 있는 이 군사 문제를 국방부 같은 데서 하다못해 지원이라든지 어떤 정책 같은 거는 빠지고 수원시와 화성시 당신들이 어떻게 상위껏 해보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얘기되다 보니까 이 문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5세대 전투기와 장래 6세대 전투기가 과연 우리 그 군공항에 있어서 적합도가 이런 것들 또한 포함되어야지 않느냐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점 쪽에서 오신 이름은 제가 직접 말씀은 다 못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대토냐 돈을 줘라 이사가랴 이게 무엇이냐면 물론 수원시가 20조 또 경기도지사가 신도시급 지원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예 이렇게 물류까지 굉장한 국제공항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꼭 삼성반도체가 거기로 가라는 건 아니지만 용인 쪽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단지를 세우고 있는데 기업들을 지원해서 그쪽에 인력이든지 또는 아니면 아까 저 김대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쪽에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뭔가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기업 투자 같은 방식도 한번 절충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첫째는 그 군공항 관계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하지 말고 군공항과 국제공항이 합쳐지면서 여기에 참 수원에서의 20조 경기도지사의 신도시급 지원 또 앞으로 그 경기 서울 인천의 소위 그 전철권 아닌 옛날 버스로 다니던 것들이 지금 어떤 데서는 버스 터미널이 없어진다고까지 하는데 전철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도대체가 화성 서부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 요지는 그렇습니다. 5세대 전투기와 또 6세대 전투기하고 군공항 관계 또 우리 그저 안보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요거를 질문한 겁니다.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시민 토론회를 갖고자 하는 것은 국방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국제공항에 관한 문제를 지금 토론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그 말씀하신 5세대, 6세대 전투기는 간략하게 우리 자문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짧게. 질문하신 거 보면 이제 왜 이 사업을 국방부가 왜 안 하고 그 지자체에만 맡겼냐 이런 게 하나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5, 6세대 항공기가 여기서 운영을 하냐 그럴 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냐 이런 거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국방부가 관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군공항 이전 사업은 엄밀히 보면 국방 사업입니다. 국가 사업이고. 그런데 이제 관여를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법령에 의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 기부대 양형 사업으로 한다. 그래서 이 기부대 양형 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저 수원공공항 땅이 수원시 게 아닙니다. 국가 거지. 얘가 현금으로 안 내고 공물, 부지로 다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여를 안 한 건 아니고 사업 방식만 기부대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력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나라는 5세대 전투기는 저쪽이 잘 아시다시피 저쪽 그 청주에만 있지 아직 6세대는 아직 개발도 안 됐습니다. 5, 6세대 그리고 이제 수원에 배치될 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비행기 이게 배치가 된다. 그래서 좀 빨리 이전을 하면 그 빨리 배치가 될 텐데 이게 이전하는 게 늦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치되는 게 어디부터 채워지냐 하면 예천하고 강릉부터 채워집니다. 이게 여기 아직 안 되죠. 그래서 노후된 항공기를 교체하는 이런 항공기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방향이 이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수원과 화성에서도 한 6, 7년 전이나 이때는 군공항을 가지고 논했지만은 2, 3년 전부터는 이제 국제공항을 가지고 논합니다. 저희들 현재에 토론을 하면서 군공항은 저희들이 거론치 않습니다. 국제공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지금 토론을 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공항이 결정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은 이제 수원에 있는 군공항도 합쳐지겠죠. 그래서 항상 앞으로 저희들 홍보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군공항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군공항 얘기는 옛날 얘기니까 국제공항만 얘기를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얘기하시던 그 뭐 전철 같은 그런 지역도 지금 저희 카탈로그에 노선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국제공항이 위치가 돼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카탈로그가 지금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시면은 우리 유 의원님에게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손 드신 분. 예. 예, 저기 뭐 다 소리 들리니까 앉아서 말하겠습니다. 남양에서 왔고요. 해당 지역이니까 서부권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군공항 관련 이제 공군 쪽에 허지범 소령이랑 통화를 했는데 20조 원을 화성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에서 준다는 20조 원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령 자문위원께서 말한 것처럼 공군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공군 땅이기 때문에 20조를 화성에다 쏟아붓는다? 없습니다. 그것부터 정정해가지고 바른 정보를 알아줘도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인천 쪽에 지금 공항이 있고 서산 쪽에서도 지금 국제공항을 추진한다는데 화홍호에다가 공항을 지면은 서해안 라인이 다 국제공항의 비행기 라인입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물론 가능하겠죠. 아니 그 기존에 있는 거 저기 뭐 서산 비행장 뭐 청주공항 그런 거 써야지 뭐 무조건 만드시다. 뭐 공항 라인에 국제공항 다 떠져 있는데 서해안 라인에서 다 그 공항에 지금 대부도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인천공항 내려가는 비행기 회항하면서 다 보이는데 거기다가 또 공항 져가지고 공항 짓고 비행기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좀 잡아가지고 무조건 화홍호 그러지 말고 경기국제공항 좋습니다. 그 좋은데 만들어야죠. 문제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려고 화홍호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항이면은 그러니까 국제공항을 화홍호로 정하지 말고 좀 열어놓고 평택이든지 오산이든지 뭐 이천이든지 양평이든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제공항 처음에 명칭은 경기 남부 국제공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자체 선거 때도 그랬고 대선 선거 때도 그랬고 현 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공항 언급했습니다. 또 김은혜 도지사 그때 출마했을 때도 언급했습니다. 현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께서도 언급했습니다. 또 지금 이 국제공항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공항이 지금 현재 수원시와 화성시의 양계시에서 걸쳐져 있어요. 두 개 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도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도에서 공항 고시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려보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국토교통부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내에 경기 남부 민간공항 건설 고시 확정을 시켰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화흥지구라는 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면은 타당성 조사에서 옛날에 인천공항 만들 적에 이 화성호도 거론이 됐었습니다. 거론이 됐었는데 왜 화성이 빠졌냐면은 군 수원 전투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뜨면은 현재에 있는 화성으로 지나가야 돼요. 아까 우리 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군공항 비행기는 1km 그 위로 민간공항에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이 항로가 겹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천공항으로, 만약에 수원군공항 비행장이 없었다면은 인천공항이 화성으로 올 확률이 많았던 겁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팩트를 말씀을 드리니까,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위에서 하는 일이지 여기에 있는 시민이 원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찬반을 논하고 오늘 참 잘 오셨어요. 그래서 반대하면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나머지 문제는 국가가 걱정할 일이지 저희 시민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일부 어떤 분들은 뭐 전투비행기 폐쇄, 국가의 국방에 문제를 시민이 떠든다고 될 일입니까? 그래서 국제공항은 도에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 저희 시민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간에 20조 얘기는 그 당시에 수원 시장이었던 염태영 시장님이 2년 전에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것이고, 어쨌든 간에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물론이에요. 그것도 이제 팩트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남겨서 국제공항 추진하는데 또는 반대하는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서로 하실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화웅지구 분들은 행복하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20조가 있어서가 아니고 2조가 있어서가 아니고 1조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은 대안이 있고 그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지, 너가 20조를 다 가져간다고 해서 누가 그 돈을 근거 없이 가져갑니까? 1,000원이 있어도 주워가면은 돈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자기 돈이 아니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의 기본 패턴은 뭐냐면은, 그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비행기 소음을 듣고 있는 본인은 그런 선택할 자유도 없고 선택할 조건도 없고 선택할 옵션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왜 자꾸만 억지를 부리세요? 왜 억지를 부리시냐고. 저희는 저희들 패널로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저희의 경험을, 상경험을. 그러니까 왜 자꾸 억지를 부리세요? 20조라는 돈을 염태영 전 수원시장께서 공약을 하셨으면은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만합시다. 그리고 정말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20조를 이야기하시니까 20조란 것은 그게 그냥 희망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병점에 사는 사람보다는 화흥지구에 사시는 분이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만하시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았으니까 찬성하신 분, 반대하신 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시민들을 좀 모시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패널 계속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정리해 가지고 참고 삼아서 자료로 삼겠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기록을 다 남겨놓고 전부 다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하신 것 같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 화옹호냐 이렇게 질문하셨죠. 일단 그 예비 이전 후보지로 궁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옹호가 선정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거를 선정할 때 그냥 선정한 게 아니고 경기 남부권 모든 도시를 다 지역을 검토를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예, 다 검토를 했고 경기 남부권에선 지금 뭐 평택 뭐 어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평택 지정한 곳 저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인천공항 있고 김포공항 있고 밑에 뭐 서산 있고 이런데 거기다가 또 만들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냐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듯이 수원 공공항이 그대로 있다면 그 지역의 공항은 건설해서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없다는 거 전제입니다. 이게 없다는 걸 전제로 할 때 여기보다는 그쪽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많은 그 좋은 점들이 많다. 그래서 그리 전문가 집단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항공기는 분리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분리를 합니다. 거리로 분리를 하든가 고도로 분리를 하든가 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군용기가 날아갈 때 정해지는 고도, 민항기가 날아갈 때 들어가는 고도, 이게 다 틀립니다. 수원과 오산에 들어오는 항공기도 오산 비행장에 들어오는 거하고 수원 비행장에 들어오는 거하고 크로스로 들어옵니다. 거기에 오산 비행장에 들어가는 건 얼마 이상 올라오지 마라. 수원으로 오는 거는 얼마 이상 이하로 내려가지 마라. 이거를 관제를 합니다. 이렇게 고도로 분리해 주죠.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야 인천공항이 있는데 거기 있어서 저 국제공항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냐? 그거는 전문가 집단이 검토해서 충분히 비행 절차를 만들어낼 겁니다. 또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 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거기가 안 된다, 나쁘다. 그러면 그쪽 전문가들이 나오고 이쪽에서 된다 하면 그쪽 전문가들이 나와서 전문가끼리 시민들끼리 다투시지 마시고 그냥 전문가끼리 야 너는 왜 안 돼? 내가 보니까 이건 되는데 그래 내가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한번 각자 토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야 찬반 나는 찬성이다 반대다 그러지 마시고 궁금한 팩트가 있으면 그 팩트를 하나 가지고 전문가끼리 한번 모여서 토론하는 거 이런 거는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결하실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분께서는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또 자세한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위해 3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 및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차기에 또 토론이 있으면은 또 연락을 올리겠으며 구정 며칠 남지 않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행복한 모든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